대기업 시청자 SG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G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나 그 다음에 내용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의 SG 주가가 마이너스 26%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규모 유증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증 내용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420억 규모의 유증 과연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런 출처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4월 5일날 장 마감을 하고 4시 넘어서 나온 결정입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4월 5일 금요일날 시간 외로 하한가를 가게 됐고요. 오늘 마이너스 26%까지 빠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에 따라서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신주의 종류 수를 보게 되면 3천만 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3천만 주라는 게 이 작은지 안 작은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지금 있는 발행 주식수를 보게 되면 됩니다. 6천만 주를 가지고 있죠. 그럼 6천만 주 대비 3천만 주, 거의 50%나 육박하는 이 유상증자의 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식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한 주당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원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더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 조달의 목적, 그래서 이 받은 돈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런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타법인 증권에 대한 취득 자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의 생산 설비나 뭐 캐파 확대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게 보통 시설 자금에 들어가게 되겠고, 보통 시설 자금에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주가에게는 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설 자금 SG는 어디다가 쓸 거냐? 이 5개의 공장이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겠다라는 명목상으로 현재 80억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시설 자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채무 상환이랑 운영 자금 이 부분이 결국 문제입니다. 자, 채무 상환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빚 갚는 데다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쓰겠다라는 거고, 그 금액이 무려 가장 큽니다. 190억에 자금이 투입되겠다. 자, 그리고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뭐 원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원래 회사가 이익을 내서 그 잉여 자금으로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주주에게 달라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이 107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고, 이런 채무 상환 금액이 190억, 그리고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한 42억 정도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이 아스팔트, 아스콘 관련된 계약을 또 맺기도 했습니다. 자, 이 타법인 취득이 42억이 우크라이나 법인의 출자 자금으로 좀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증자 방식을 보게 되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주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이 주주 배정이 되지 않는 물량을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채우겠다. 그 자금의 규모가 420억 정도가 총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게 되면 이 신주 발행가액이 1,398원, 1,400원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 예정 발행가가 현 주가 대비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신주 인수권 가격보다는 더 떨어질 확률이 낮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1,400원대 위에서 아마 주가가 현재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1,400원보다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신주 인수가 발행 가격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59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59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는지는 아마 계산 비율로 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 곱하기 0.59 해서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0.5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주가 이 420억에 대한 물량을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초과 물량에 대한 20%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주 보게 되면 시작일이 청약이 6월 18일부터 6월 19일 이틀 동안 청약일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가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때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일, 돈을 넣는 납입일이 27일이다. 이런 날짜들 꼭 필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현재 7월 9일로 되어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을 맞은 것만큼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웬 갑자기 유상증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제 3자 배정 그리고 이 시설 자금이 타법인 취득 자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타법인 출자 현황 뭐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자금이 더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채무 상환이나 운영 자금 이런 부분들이 끼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결국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결정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날짜로 보게 되면 31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때 안으로 5일 동안만 이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의 신주인수권을 매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 평단가를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평단가만을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 회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인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잘못 유상증자 참여했다가 오히려 비중만 늘어나게 되는 리스크를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 주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테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